본인 지역구에 가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의정보고회를 하는 건 개혁에 대한 반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사실 국회가 굉장히 바쁘죠. 특히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뭐 6개, 7개 상임위에서 이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어떤 정의 감액치를 하면서 막 그 예결을 넘겨서 지금 국회가 거의 뭐 폭발 직전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서 사실 거의 지역구에 내려가지 그동안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의정보고회라는 것은 뭐 단순한 어떤 방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국회의원에서 활동 사항을 주민에게 보고했던 뭐 그전에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. 다른 지역 일정은 뭐 하나도 가지 않고 챙기지 않더라도 뭐 의정보고회만큼은 이제 가는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때도 말했지만 혁신위의 제안을 그 희생이라는 그런 컨셉을 어떻게 지금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받아들이느냐, 네. 이런 어떤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을 좀 갖고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고, 김기현 대표도 뭐 급하게 먹는 체한다고 그런 어떤 표현을 이제 쓰셨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. 혁신위의 제안에 대한 어떤 전면 뭐 거부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홍석준 의원님. 네. 윤심 강조 과한 해석입니까? 저희 이야기는 뭐 윤심을 강조했다기보다도 네. 그만큼 당 대표로서 대통령과 격의 없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, 뭐 저도 뭐 이렇게 의정보고회를 이제 뭐 월간 의정보고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그저께 주말에 했는데, 네.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통령 이야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당의 규제개혁 추진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과 이런 이야기를 뭐 오고 간다. 뭐 네. 그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 당원들과 주민들한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, 특히 당 대표로서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. 이런 것은 저는 굉장히 그 당 대표로서 주민들에게, 당원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,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의정보고회를 한 이 시점을 저는 좀 약간 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데, 네. 통상적으로 보면은 90일 이전에 마지막에 의정보고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당겨서 하는 이런 배경에는 혁신위의 여러 가지 희생의 안에 대해서 본인이 의정보고회 이후에 더 좀 고민을 하는 것을 저는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시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오히려 험지 출마나 불출마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는 방증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. 아까 주원규 의원님은 윤심이 없을 수도 있다, 실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윤심이 혁신위에 있는 겁니까? 김기현 대표한테 있는 겁니까? 없는 겁니까? 저는 주원규 위원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. 사실 뭐 이런 행동,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네.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,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보여지고, 그리고 대통령도 물론 뭐 내년 총선에 뭐 승리가 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, 지금 내일 뭐 코앞에 있는 지금 2030 그 엑스포라든지 이런 데 완전히 정신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네. 개별적인 이런 이슈까지 윤심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실체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,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, 지금 인현 위원장이 사실은 이렇게 번개를 원희룡 장관에게 제안했던 것도 보면은 네. 본인이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희룡 지금 장관이 개항을이라는 진짜 험지에 나가서 뭐 하겠다, 당의 명령에 따르겠다, 이렇게 하는 것은 인현 위원장, 혁신위원장 입장으로 봐서는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. 얼마나 좀 고맙겠습니까? 뭐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장관을 통한 당의 희생, 네. 혁신적인 이미지를 좀 더 확산 좀 하자, 뭐 그런 계기로 본인이 생각으로 저런 자리를 가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런데 홍석준 의원님, 네. 아까 말씀 중에 지금 혁신위가 얘기하는 시간과 그 희생을 권고받는 사람들의 시간이 지금 차이가 있다, 이 시간이 맞지 않은 시간차 문제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, 이제 다음 주라고 아주 확 픽스를 했어요.
그럼 이제 시간은 며칠 안 남았거든요. 요 며칠 동안 양쪽의 시간이 절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예,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당 지도부와 뭐 고참 의원들 네.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. 3, 3, 5 좀 모여서 좀 논의를 좀 하고 아유, 하실까요? 그럼요. 그 좀 전에 우리 김성은 의원이 말씀하신 그 찌라시 명단에도 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난리 난 거죠. 그만큼 지금 혁신위의 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네. 의원들도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당원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네. 혁신위의 어떤 방향, 어떤 언급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당에서 지금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. 그게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그냥 뭐 지도부가 그냥 무시한다. 뭐 이런 어떤 상황은 지금 전혀 아닌 것이고 네. 이제 혁신위가 이제 임기가 마치고 한 어느 정도 있다가 뭐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이제 당 공관위가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. 네. 그래 되면은 자연스럽게 혁신위의 안을 지금 이제 조금 더 총선 기획단이 구체화하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공관위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과정에서 혁신위의 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짜져서 실행이 되고 행동 옮겨지느냐 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의원들의 어떤 험지 출마 내지는 또 그 뭐 중도 사태 그 용태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네.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고민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. 홍석준 의원님. 네. 절반은 나는 물갈이가 될 거라고 본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대구 경북 지역, 영남 지역이 사실 그 선거할 때마다 뭐 물갈이, 혁신 이런 게 되면서 집중적인 어떤 대상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물갈이 폭이 높습니다. 21대도 보면 거의 한 40% 정도가 물갈이가 됐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어떤 예측, 당연한 얘기다. 예, 이야기가 되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최근의 말이 오히려 더 과거보다는 좀 순해졌다고 봐요. 아, 예. 예를 들면 한 2, 3주 전만 하더라도 네. 대구 의원들 특히 뭐 그 중진 의원들 비만 고양이다, 비만 고양 키워서는 안 된다 해서 막 세게 이야기했거든요. 저도 네.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뭐 또 이제 싸가지론으로 붙겠다는 거냐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한마디도 안 지는데 그런데 이준석 대표 이제 1,600명이라고 했는데 뭐 본인들이 이제 주최한 것인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말이 저는 이제 그 만약에 분당 신당이 될 때는 갈등이 점점점 이렇게 이제 커져야 되는데 고조가 돼야 되는데 네. 어제 대구에서 지지자 모임하고 했던 저런 어떤 발언들이 과거보다는 오히려 더 순해졌다. 좀 이런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럼 요것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. 대구에서 1,600명을 모은다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? 저게 이제 뭐 대구 에서만 왔는지 외부에서 왔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. 일단은 그 전에도 이준석 대표의 어떤 모임에는 2030을 중심으로 항상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네. 지지자들이 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왔다고는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고 저기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어떤 신당의 고민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. 뭐 그분들이 이제 모이는 것인데 그러나 그분들이 또 신당을 했을 때 반드시 또 따라가는 연동되는 그거하고 또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.